안녕하세요. 책사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박도령과 잉어각시 용료입니다. 옛날에 박도령이라는 농사꾼 총각이 살고 있었다. 하루는 박도령이 나무 한 집을 해다 팔고서 돌아오는 길에 지나가다가 무심코 건너다 보니 빨간 잉어 한 마리가 유난히 눈길을 끌었다. 박도령은 나무 한 집 판 돈 전부에다 쌈지에 들어있던 돈까지 가진 돈 몽땅 털어서 그 잉어를 샀다. 박도령이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길을 가는데 뒤에서 누군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도련님, 도련님. 누군가 하고 돌아보았지만 근처에는 사람 그림자도 없었다. 이상하다. 누가 분명히 부른 것 같은데. 집에 도착한 박도령은 도마를 꺼내놓고 장에서 사온 잉어를 도마 위에 올렸다. 잉어 눈을 보는 순간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박도령은 문득 집에 오는 길에 있었던 일이 생각났다. 혹시 이 잉어가? 그럴 리 없다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왠지 찜찜한 마음이 남았다. 결국 박도령은 잉어를 죽이지 않고 도로 물통 속에 담가 두었다. 다음 날 박도령은 전날의 일을 까맣게 잊은 채 아침을 대충 차려 먹고는 상도 치우지 않고 나무를 하러 나섰다. 저녁 때가 다 되어 나무 한 짐을 해다 부려놓고서 방에 들어간 박도령은 깜짝 놀랐다. 누가 그랬는지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뜻한 밥과 맛난 반찬이 한 상 차려져 있었던 것이다. 아니, 우리 집에 올 사람이 없는데 누굴까? 다음 날도 또 다음 날도 같은 일이 거듭되었다. 아무리 생각해도 영문을 알 수가 없는 일이었다. 그 다음 날 박도령은 아침에 지게를 지고 집을 나서서 고개를 넘는 척 하다가 샛길로 돌아서 집에 왔다. 그리고는 뒤뜰 구석에 몸을 숨긴 채 집안 동정을 살폈다. 한나절이 다가도록 별다른 일이 없었다. 벼랑간 부엌 쪽에서 이상한 서기가 뻗쳐올랐다. 살펴보니 그 빛은 잉어를 넣어둔 물통에서 나오고 있었다. 세상에 듣도 보도 못한 예쁜 처녀였다. 처녀는 주변을 한번 살피더니 방에 들어가 밥상을 들고 나와 깨끗이 그릇을 씻은 다음 새 밥을 짓기 시작했다. 박도령은 소리를 죽인 채 살살 발을 떼어 처녀에게 다가갔다. 그리고는 뒤에서 처녀의 양팔을 꼭 잡았다. 처녀가 깜짝 놀라서 뒤를 돌아보자 박도령은 놓칠세라 그 허리를 꼭 안았다. 아가씨, 나랑 함께 살아요. 그러자 처녀가 수시버린 낯빛으로 말을 했다. 아직 때가 아니에요. 조금만 더 기다려줘요. 그렇게는 못해요. 당신을 놔줄 수 없어요. 당장 나랑 산다고 약속해줘요. 박도령이 손을 풀어주지 않자 처녀가 말했다. 그래요. 전 그렇다면 할 수 없지요. 저를 살려준 분이시니까요. 박도령은 하늘을 날아오는 것처럼 기뻤다. 그로부터 꿈같은 시간이 시작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색시가 말했다. 서방님, 우리가 이렇게 짝을 맺었으니 저희 어머니 아버지께 인사를 드려야지요. 박도령과 길을 나선 색시는 어느 큰 강물에 이르러서 주변을 한번 살펴보고는 풀줄기 하나를 뽑아서 강물에 집어 던졌다. 그러자 강물이 양쪽으로 쩍 갈라지며 길이 열렸다. 자, 들어오세요. 말로만 듣던 용궁이 분명했다. 아마도 부모님이 소원을 말하라고 하실 거예요. 구석에 작은 괴짝이 있을 테니 다른 건 마다하시고 그거 하나 달라고 하세요. 색시가 도령을 이끌고 용왕한테로 가서 얼굴을 보이고 그간의 사연을 아뢰니 용왕과 왕비가 무릎을 치면서 기뻐했다. 용왕과 왕비는 박도령의 손을 잡고서 연신 치아를 하다가 소원을 물었다. 저기 저 괴짝들을 주십시오. 용왕은 잠시 놀란 표정을 짓더니 웃으며 말했다. 귀한 보물을 용케도 알아챘구먼. 하지만 약속이니 할 수 없지. 용왕은 두 개의 괴짝을 박도령에게 건네주면서 말했다.
둘 중 하나는 열어도 좋지만 다른 하나는 열어보면 안 돼. 알겠는가? 집에 돌아온 박도령은 괴짝에 든 것이 무엇인지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었다. 둘을 놓고서 이리저리 살피다가 하나를 골라서 열었다. 그랬더니 그 속에서 수십 명의 사람들이 괭이와 삽을 들고 쏟아져 나와서 밖으로 나가더니 산자락을 일구어 밭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었다. 그렇게 날마다 괴짝 속에서 일꾼들이 나와서 농사일을 거두니 밭에 곡식과 채소가 무럭무럭 자라났다. 가을 거지를 해서 내다 팔면 큰 부자가 될 판이었다. 생각만 해도 어깨춤이 절로 났다. 그런데 박도령은 아직 열어보지 않은 또 다른 괴짝이 너무나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었다. 틈만 나면 괴짝을 이리저리 살펴보고 저리 만져보던 박도령은 어느 날 아내의 눈을 피해서 그 괴짝을 살짝 열고 말았다. 괴짝을 여는 순간 그 속에서 수십 명의 사람들이 도끼와 망치, 뜰 같은 영장들을 들고서 우르르 쏟아져 나왔다. 그들은 집을 짓기 시작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허공에다 집을 짓는 것이었다. 한나절 만에 훌륭한 집이 완성되어 공중에서 구름처럼 넘실거렸다. 세상에 듣도 보도 못한 신기한 집이었다. 그때 집에 돌아온 색시가 그 모습을 보고서 남편에게 말했다. 당신 그 괴짝을 열었군요. 그래, 그랬더니 저렇게 신기한 집이 생겼어. 색시는 말없이 도령을 보다가 입을 열었다. 당신 보기 그렇지요. 자, 집을 지었으니 올라가 봐야지요. 다음 날 색시는 가야 할 곳이 있다며 길을 나섰다. 박도령도 아내를 따라 나섰다. 색시의 무심한 발걸음은 전날 함께 들어갔던 큰 간물가에 멈추었다. 색시가 박도령을 돌아보며 말했다. 이제 우리의 인연을 다 하고 말았습니다. 이제 더는 당신을 지켜드릴 수가 없어요. 부디 안녕히. 박도령이 깜짝 놀라서 아내의 손을 잡으려 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이오. 안 돼요. 이제 시작인데. 그러나 색시는 눈물을 머금은 채 돌아서서 곧바로 물속으로 뛰어들었다. 물로 들어간 색시는 잉어의 모습을 변해 어디론가 사라졌다. 박도령은 하염없이 강물을 바라보다 힘없이 일어나서 집으로 돌아왔다. 돌아와서 보니 공중의 집은 어디론가 흘러가 버렸는지 보이지 않았다. 밭에 자라던 곡식은 어느새 하얗게 말라 있었다. 괴짝을 열어보았지만 그 속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박도령이 할 수 있는 일이란 강가에 찾아와 하염없이 강물을 보며 한숨을 짓는 일일 뿐이었다. 그러나 한번 잃어버린 아내는 다시 볼 수 없었다고 한다.